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종목 분석, 테마 분석, 뭐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인데, 뭐 차트랑 이거저거 내용 엮어가지고 한번 그 설명을 해보려고 종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좀 내용이 주말 내에 뭐 인사이트가 좀 있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은 지난 영상에 봤을 때 이제 제가 코닉 오토 요 종목을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 종목 괜찮은 종목 같긴 한데 자세히 보니까 장기 이평선 아직 못 돌리기도 했고 기업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 종목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일단 로보티즈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로보티즈. 이 종목이 좀 특이점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위주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 종목은 과거에도 좀 이렇게 코로나 시즌 때부터도 이미 많이 그 로봇 관련 주 중에서도 좀 괜찮은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 테마여가지고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뭐 유진 로봇, 뭐 이런 식의 그런 로봇이 조금 더 저거 했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전에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봇, 요쪽이 로보틱스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제가 지난 그 코로나 그때쯤에 했을 때 시즌 아직 시장에 퇴출 안 됐을 때는 이때도 좋은 종목이다 막 하면서 막 떠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휴보 로봇 막 해가지고 막 그 좋은 회사고 뭐 좀 내용이 많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 그 그 발표가 나면서 말도 안 되게 떡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그러려니 했긴 했었는데, 아마 24년도, 23년도, 24년도 뭐 이 근처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또 새로운 또 그 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또 했어요. 그때 또 로봇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위기 타면서 같이 이때도 날짜 이때도 요맘때 같이 그 상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약간 실체화가 되나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때가 뭐 이제 막 그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쇼하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로봇이 뭐 이슈가 돼도 아직 로봇은 멀었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휴머노이드 그 뭐냐 옵티머스도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은 종류가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긴 한데 어쨌든 일단 이거 이거 딴 얘기 하려고. 근데 뭐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가 일단 유니트리 맞나? 여기 이거 유니트리 이게 중국 회사인데, 우선 요 유니트리 로봇이 좀 자극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뭐 태권도도 같은 것도 하고 막, 유튜브에 찾아볼까? 잠깐만. 자, 이런 식인데, 그, 중국이 지금 그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저걸 경쟁을 붙이고 전기차처럼 엄청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국 업체, 실제 이게 CG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적인데, 영상인데, 이거, 덤블링 여기까지는 실제 영상일 거예요. 뭐 하여튼 이게 중국 쪽에서 가장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것도 됐고 발매도 됐고, 요거 그 5,900달러, 그러니까 한 대략 하나로 한 700만 원쯤 되겠죠. 7, 800만 원쯤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작아요. 약간 장난감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실제로 이게 손 부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니트리 여기 업체에 로보티즈가 그 납품을 합니다. 납품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그런 내용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요런 거 여기 보시면 마침 또 그 시장에 이목이 어느 정도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그런데 이 언더스탠딩 여기 3% 관련 자매 채널인데, 내용이 괜찮은 게 자주 올라와서 자주 보긴 하는데, 마침 또 여기 괜찮은 내용 올라왔어요. 이분은 원래 재무 쪽으로
해설을 해주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내용들도 이것만 참고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근데 여기서 그 요거 내용하고 이제 심플 관심 종목도 이제 차트 재료와 차트하고 이런 걸 분석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관련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기업의 간단한 내용들도 나오고 유상증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설을 많이 나와서 요것도 이제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게 시총이 둘 다 1, 2로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제껴 놓을게. 얘네들은 일단 상황이 좀 다르긴 해서 일단 로봇이 기본적으로 자, 로봇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시중에 나오는 로봇과 그 실제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산업 로봇이 있고요. 로봇. 이거는 뭐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막 차 만들 때 막 엄청 그거 하고 하는 막 그런 용접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공장에서 이제 작업을 도와주는 약간 로봇팔 같은 그런 거대 그런 로봇들이랑 뭐 아마존에서 이제 그 막 그 물류 이렇게 하고 하는 막 무슨 뭐야 청소 로봇 그 뭐냐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막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산업 로봇이라고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 로봇. 이런 거 다 저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그 언더스탠딩 영상에 보면 나와요. 협동 로봇은 그냥 산업에서 좀 쓰고 있는 현재 뭐 치킨 튀겨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그 간단한 그 작업을 해주는 또 로봇인 거고, 그다음 휴머노이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휴머노이드의 그 꿈이 있다 그러죠, 꿈.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현실화 되면 될수록 이제 로봇 쪽에 저거 한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유니트리 그쪽이 휴머노이드 관련인 건데, 여기에 중요한 부품이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는 사람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코어 및 근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심장인 배터리와 그 뇌를 담당하는 이제 그 CPU 그 뭐 이제 그 AI로 움직이겠죠. 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만 있으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구나 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식의 움직임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품이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일본 회사들이 그 독점을 했었는데 로보티즈가 양산을 해가지고 그 실제 그 양산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로보티즈는 그때부터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말부터 정도부터 이제 가시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024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정말 이제 그 테마주에서 제대로 된 수급주로 이제 돼서 이제 그 주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약간 재밌는 차트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껴요. 이거는 뭐 약간 저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아마 뭐 거래량 꽤 나왔네. 이것도 약간 모르겠네. 이거 이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증 재료로 요날 밀었잖아요. 요날 이렇게 유증 재료로 밀었는데 그 유증 내용이 좀 그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까 그 언더스탠딩하고 심플 관심 종목 거기 채널 둘 다 참고해 보시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예요. 이 유증이 사실상 제3자 유증 계정이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아마 받긴 받아서 악재는 악재인데 기본적인 악재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그 근거는 일단 그 저기 언더스탠딩 내용에 나오는데 그 로봇 산업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미성숙 산업이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면은 아직 산업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직 출발도 안 했죠. 그리고 이 그 독점 그 과점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마켓 쉐어를 그 차지하기 시작했다. 로보티즈. 자,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유상증자 때리냐? 근데 왜 유상증자? 그것도 주주 배정으로 제3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언더스탠딩 내용에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이 회사가 유일한 약점이 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였어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공장 해가지고 캐파를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돈도 많아요. 이 유상증자의 문제점은 보통 돈 없는 사람들이 주주 거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그 주주한테 이제 떠넘겨서 그 자기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악재인 건데 이 유상증자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할 이유는 사실 잘 없어요.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거의 언더스탠딩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 그냥 거기에 나온 건데 저도 이제 확인해 보죠. 당연히 재무 정도 확인해 보긴 하는데 제가 봐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그 이재용 그분이 회계사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구독자 150만 명 거기 채널 나와서 거짓말하진 않겠죠. 근데 거기서도 또 내용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 생각도 했었대 거의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는데 이런저런 내용이다 보니까 돌아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다음날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막상 보니까 유상증자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악재는 아닌 유상증자 같긴 하다. 그래서 아마 주주들이 이 유상증자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 주주들이. 그러다 보면 유상증자 청약률 막 그 내용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 차트는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가지고 유상증자가 그건데 왜 이렇게 양봉을 했느냐. 그러니까 발표되고도 다시 올라갔냐.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쟁이니까 그냥 기술적 분석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주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고 실제로 그리고 이 합동 로봇에도 그 액추에이터 들어갑니다. 근데 휴머노이드에 월등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산업 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산업 마켓 자체가 엄청 뛰어오를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로봇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부터 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는 뭐 옵티머스가 있고 그 테슬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잖아요. 아이하고 잠깐 얘기한다고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네 말대로면 이렇게 잘 나간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한테 해가지고 악재를 터뜨리느냐. 그 의도는 모르겠죠. 의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상증자 할 만한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는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회사다. 돈을 잘 벌고 앞으로 그 유상증자 하는 내용도 일단 우즈베키스탄에 공장 지어갖고 이 회사가 욕심이 없었던 게 문제였거든 이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문제점은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공장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장 개설도 안 하고 그냥 연구만 좀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 시장이 개화가 안 됐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보통 이 두산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거기 영상에 나오는데 두산이나 램보 로보틱스는 좀 결이 달라요. 연구소 얘기도 꼭 이 영상 꼭 보세요. 영상 보고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이 영상 위주로 이거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트적으로만 설명할 거라서 이 긴 내용을 1시간짜리를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다 보면 정말 재밌다. 네, 여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지금 못 버는 상태예요. 못 버는 상태인데 이 로보티즈는 이 중요한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돈도 지금 잘 벌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런 보통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표나 그런 분들이 경영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액션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유일한 문제점이래요, 그게. 근데 그거 이번에 그게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회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가 더 잘 나가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 기점입니다. 이 유상증자. 이게 제가 해석하는 의미는 그 유상증자의 의미가 커요. 근데 왜 굳이 유상증자를 그거 했냐라고 하면은 뭔가 있겠죠.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막 그 자본, 그 뭐라고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재무에 이런 건 사실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 근거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유상증자 자체에 해석하기에는 나쁜 유상증자는 아닌 것 같다 정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저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외국 기업계라든지 기관이 모르겠냐고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악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게 연속 수급은 그냥 무난했네. 수급은 무난했네. 이게 아직까지 가시화된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다. 그래도 약간 매수가 많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도 뭐 엄청 산 건 아니고, 연기금 투신, 연기금도 엄청 산 편은 아닌데, 뭔가 이게 그 수급주로서의 그 영향을 확실히 하려면은 이 수급을 보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훨씬 우리 같은 개인들보다는 내용이 훨씬 빠르겠죠. 근데 수급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긴 한데, 뭐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만한 저기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잖아요. 상한가 가는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급주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래대금도 엄청 그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나름 주도 테마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트 좀 괴랄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가 항상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했었는데, 개인도 좀 팔기도 했었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쭉쭉 던져긴 했었네요.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긴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도 그런 거 보면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해석을 다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정신 보고 정신 차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 추세를 무너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다시 복귀할 것 같다. 다시 이렇게 좀 이런 추세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도 다시 복귀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결론 짓고 싶은 거는 무너지면은 계속 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항상 해석하는 게 있죠. 재료는 유상증자잖아요. 악재. 근데 왜 오를 거냐고 생각하냐. 그게 이제 그 기업 재무를 본 거죠. 기업 재무에 대한, 그리고 저기 향후 시장에 대한 뭐 이런 그 해석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내용이 제가 보기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투자로서의 유상증자가 될 것 같긴 하다. 굳이 유상증자 한 이유는 그거는 이제 경영진만 알겠지만, 유상증자 할 이유가 없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약간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시 한번 되풀이해보자면은 왜 그랬냐라고 굳이 억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약간 지분율에 그런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갖고 있는, 너무 가격이 오르고 너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주가를 좀 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지금 비싼 주가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경영진이 약간 독특한 아까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 욕심내서 투자를 더 할 만한데, 굳이 그렇게 기술 개발하고 실제로 잘 팔리고 너도 나도 사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재고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재고는 좀 있대요.
그동안 이제 개발하면서 쌓아둔 재고는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협동 로봇으로서는 엄청 대단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액추에이터가 일단은 중요한데 잘 팔리고 독점검인 일본 회사밖에 없는 사실상 독점 시장을 중국이, 그리고 왜 이런 로보티즈 같은 회사에 우리나라 회사에 사겠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제품성은 확보가 됐는데, 재무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차트적으로도 뭔가 막 만들어가는 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기관이나 연기금이 딱히 뭔가 개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주식을 누군가 움직인 게, 이제 1조가 됐으니까 세력이 막 움직이기엔 좀 무거워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알력이 가해져 있는 차트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약간 뭐랄까, 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억측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여기서부터는 억측인데, 그 관련 이제 주식의 약간 주가라든지 발행수라든지 약간 지분율 이런 문제에 의해서 차라리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털놈돈 털어버리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제3자를 안 하고 그냥 제3자면 누군가 받아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유상증자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거를 조금 뭔가 확보를 하고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억측입니다. 제가 무슨 이게 사실관계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동안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느꼈었던, 제가 이제 초기 좀 그런 면에서는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좋은 편이잖아요. 막 왜 그럴까 했을 때 해석을 할 때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시장이라 로봇 테마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좋다고 사라고 이거 안 하면, 차라리 이게 이런 날, 만약 이게 음봉을 빡 떨어졌던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석을 하죠. 저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다 훅 떨어졌지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막 떠가지고 유상증자가 어쩌고 해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관심이 있고, 그때 이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누군가 막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재밌는 내용이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심심해서, 일하면서 심심해서 듣고, 혼자 일하니까 항상 듣고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떴는데 또 심플자도 매매했다면서 자기 관점을 공유해주고, 그래서 이거 뭔가 재밌네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본 거죠. 재무라든지 실제 그렇나, 시장에 대해서 뭐 아까 유니트리에 대한, 여기 보면 그 유니트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이게 만나고 엔지니어 팁이라고 있어요. 저 이거 이상한 거 많이 알죠. 제 구독자 그렇게 많이 되신 분이 18명이네. 여기 보시면 여기 로봇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로보티즈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고, 이분이 로보티즈 기업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일찍부터 다 맞더라고요. 이분이 뭐 주식 관련 그건 아닌데 연구자거든요. 보니까 연구자인데도 가끔 이런 인사이트 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분이에요. 저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위 로보틱스 알렉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뜨겠네요. 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예전 영상인데 좀 옛날 됐었는데, 이런 거에 막 유니트리 내용 내기 하면서, 그래서 유니트리의 로보틱스, 저는 유니트리는 뭔지 모르고 로보틱스만 아니까 자꾸 유니트리의 로보틱스가 액추에이터를, 이분이 액추에이터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액추에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로봇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거 리뷰하면서 계속 액추에이터 얘기를 하는데, 로보틱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로보틱스가 뭔가 약간 괜찮은 저거구나, 내용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주가도 이상하지, 이거저거 내용 나오는 해석도 이상하지 해가지고 뭔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해본 내용을 이제 좀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좀, 저는 이제 단점이 너무 잡설이 많은 것 같아요. 잡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뭐 다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참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세력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락을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떡락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어느 정도 눌리면 올라가고 하면서 우상향을 그릴 것 같고, 계속 뭐 이렇게 지금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 한번, 아니 이게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순간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고 올라간 척 하다가 진짜 쓰레기 같은 쓰면 팍 떨어지겠죠. 근데 이쯤에서 기관이나 연기금 막 이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담잖아요. 그럼 손바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가가 한번 미친 듯이 쭉 날아가요. 저기 뭐 지금 삼양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주가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이 손바뀜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올릴 것 같다. 계속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이 그 근거가 그 로봇 같은 이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다. 뭐 일본 회사가 있긴 한데, 일본 회사가 이제 그 중국이 괜히 일본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 회사들하고 뭔가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저기 뭐냐, 중국이나 일본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히려 중국 회사 씁니다. 근데 중국 회사에 액추에이터가 쓰는데 뭔가 약간 거기서 성능 부분이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 엔지니어 TV에 다 나와요. 엔지니어 TV에 테슬라가 왜 옵티머스 그 2.5를 지금 저기 뭐냐, 저기 생산하려다가 저기 완전히 저거 됐는지 빠꾸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어디 있더라? 하여튼 뭐 있습니다. 있는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로보티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파이를 가지고 있고, 시장 마켓쉐어 파이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유상증자를 뜬금없이 때리더니만, 그것도 제3자 악재를 터트리더만 이런 주가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나락을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날아갈 수 있는데, 이 정도 차트 우리 이 정도 먹었으면 나올란다. 18,000원에서 지금 10만원 10배 먹었잖아요. 이 세력은 이전부터 계속 모아오고 있을 텐데, 모아왔을 텐데 10배 먹었으니까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모아오면은 이제 회사 자체가 아까 내용들을 계속 근거를 살펴보면 좋은 회사인데, 막재를 터트릴 이유가 없는 터트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항상 그렇게 음모론에서 접근하는 편이라, 그러면은 주가가 굳이 나락갈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런 그 해석을 위험하게 해봅니다. 저는 이런 차트 해석을 잘 못해요. 원래 관심이 없어서.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언제까지 내려서 어떻게 거기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지 그것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자리 깨지는 이런 자리를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해서 어느 정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저 매수 추천 안 하고, 굳이 이렇게 사고 싶으면 이런 깨진 자리에 한번 오면은 조금씩 모아 가시거나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본다라는 관점입니다. 장기 투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결론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니고토 이런 거 추천하죠. 코니고토 이런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보니까. 저 장기 투자할 그거에 이런 거 찾아서 계속 먹는 게 더 낫죠. 좋은 주식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올라갈 줄 몰랐는데, 일단 이게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 붙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를 붙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도 낮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누군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펙주이기도 했었고, 스펙주는 언젠가 이게 작업을 많이 칩니다. 왜냐면은 스펙 때부터 갖고 있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갖고 작업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에서 아직 돌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 둘만하고, 나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테마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뭐 이렇게 SP 뭐 그런 거라든지 SP 시스템즈라든지 현대 관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로보티즈가 시장을 계속 하이젠 RM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버텨주면 로보터메가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럴 때 한 번씩 수혜를 크게, 수혜가 아니든 뭐든
뭔가 이렇게 뭐야 시그널 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역으로 크게 올라가는 놈들 이런 놈들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로보티즈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코닉 오토 이런 것들을 사서 모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 먹을 구간이 더 많지 않나 적어도 이거 100% 먹는 게 이 로보티즈 100% 먹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쪽으로 크게 관심을 두면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약간 그 뭔가 작업을 치려는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종목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 로보티즈 가지고 이렇게 보러 오셨을 텐데 로보티즈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뤘잖아요. 근데 저의 결론은 코닉 오토메이션 오래 봐보자.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는 저 언더스탠딩 영상을 보면은 여기 언더스탠딩 영상을 보면 이랬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랬단 말이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저 그래서 예전에 엄청 좋게 봤는데 삼성이 지금 가서는 왜 인수한지는 모르겠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삼성은 정말 멍청하지가 않으니까 다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제가 엄청 좋게 얘기했거든요. 맨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다. 이 회사는 다른 거 뭐가 다르다. 이때 제가 로봇을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 휴보 로봇이라고 뭔가 미래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 선두주자였고 그러다 어느 날 삼성이 인수하고 그 두산 로보틱스도 산업 쪽으로 해서 산업 로봇이나 뭐 이거 어쩌고 하더니 IPO를 굉장히 잘했고 돈도 많아요. 이 회사도.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현재 상태에서 물음표가 많이 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로보티즈는 정말 찐이더라. 제가 기업 분석을 잘 할 줄도 모르는 저 같은 놈이 차트쟁이가 봐도 이런 만한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유상증자 다른 종목도 유상증자 다뤄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영상 길어가지고 자 로보티즈 그리고 코닉 오토 뭐 나우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도 신규 상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자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테마는 앞으로 계속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라도 뭔가 계속 할 것 같은데 2025년, 26년 약간 이번 정권에서 약간 그 뭔가 이슈가 있을 장기 테마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잘 유심히 보고 자리가 오면 1차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자리가 오면은 이제 시작도 안 했구나 하고 이런 자리부터 이렇게 모아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그 단타 같은 것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계속 물고 뜯고 늘어지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길게 또 영상 진짜 한 15분 안에 끊고 싶었는데 영상 한번 다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 웬만해서는 개별 종목 잘 안 다루고 그냥 차트로만 다루는데 로보티즈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꼭 영상을 봐보세요. 이 언더스탠딩 3일 전에 올라온 영상과 심플 관심 종목 요 영상도 한번 참고해봐서 설득력이 꽤 되실 거예요. 설득이 꽤 되실 거라 한번 관심을 꼭 둬보시라. 감사합니다.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으면 차라리 유상증자 받아버리라.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그 내용으로 계속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 추세 깨고 막 유상증자 불안하냐 어쩌냐 하면서 그 1,000억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하면은 계속 그냥 따라 붙는 게 좋을 것 같다. 돈 생기는 대로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